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주영 변호사입니다. 지금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곳곳에서 차량 침수 피해를 입은 분들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 보험약관 어느 곳에 근거해서 과연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설명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동차 보험을 가입을 했다면 본인이 가입하신 자동차 보험 보험사에 들어가셔서 상품 공시시를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내가 가입한 기간에 해당하는 약관을 정확하게 찾으시고 거기서 자동차 보험 약관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저는 삼성화재에 가입을 하고 있거든요. 삼성화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약관이 있고요. 앞부분에 보면 자동차 사고가 일어나면 이렇게 하십시오. 즉시 정차하고 부상자 구호를 하고 안전한 장소로 사고 차량을 이동해야 될 곳도 있고, 그 다음에 긴급 조치 후에는 경찰서에 신고하라,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런데 자동차가 침수되었을 때는 사고 차량 자체를 무리하게 시동을 걸어서 이동하려고 하면 안 될 겁니다. 그러면은 피해가 더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유의하시고, 약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핵심 체크 항목 쉽게 찾기라고 해서요. 보상하는 손해, 본인이 가입한 특약을 확인하여 가입 특약별 보상하는 손해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이죠. 자, 여기서 자기 차량 손해와 관련해서는 차대차 및 도난 사고에 한정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수는 여기서 안 될 것 같다는 말이죠. 어디서 되느냐? 차량 단독 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서 다루고 있을 거다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려면 62페이지와 154페이지를 보라고 되어 있으니까 순차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자기 차량 손해 담보를 와 보니까 보상하는 손해에서 자기 차량 손해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 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고 자체를 지금 특정하게 정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고라 함은 다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으로 인한 손해, 단 다른 자동차의 등록번호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침수 사고는 다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은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피보험 자동차 전부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침수 자체는 도난도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 차량 손해에서는 사고 자체를 정의하기를 다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그리고 피보험 자동차 전부의 도난만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담보 자체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아까 전에 언급되어 있던 다른 담보를 확인해 봐야 될 겁니다.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 이게 가입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입 조건, 이 특별약관은 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자기 차량 손해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요걸 가입해야 요걸 가입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보상하는 손해에서는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 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 가입 금액 한도로 보상하되 다음 각 항목의 기준에 따릅니다 라고 되어 있고, 여기서의 손해가 바로 아까 전과는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고라 함은 보통약관 자기 차량 손해 제21조 에서 규정한 사고를 제외한 다음 경우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 타 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라고 해서 이 특별 약관에 따라서 침수 자체가 보상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또는 풍력에 의해 차체에 생긴 손해, 이것도 가능하다는 것이고, 피보험 자동차가 전기차인 경우 전격의 충전 설비를 이용하여 피보험 자동차를 충전하는 과정에서 충전 설비의 하자로 인해 구동용 배터리에 발생한 전기적 손해, 단 배터리의 성능 저하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험 가액, 그리고 이런 것들도 특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차량 단독사고 보상 특별 약관에 의해서 지금 담보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잘 알아봐야겠죠. 이 특별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보통약관 제23조의 내용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뉴스에서 나오는 게 자동차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차량을 세워놨다가 침수가 되었으면 보상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보통약관 23조가 뭐라고 정하고 있길래 그렇게 설명하는 것인지 직접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죠. 보통약관 23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23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자기 차량 손해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지금 걸릴 수 있는 거는 고의밖에 없어 보여요. 전쟁, 혁명, 내란 이런 건 아니고 지진, 분화 이것도 아니죠. 핵 연료 물질 이것도 아니죠. 영리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 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준 때 이것도 아니죠. 사기 또는 횡령도 아니고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압류, 징발 이것도 아니죠. 피보험 자동차에 생긴 흠, 마멸, 부식, 녹, 그 밖에 자연 소모, 즉 normal wear and tear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9번 같은 경우에는 피보험 자동차의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 장치만의 도난, 그 다음에 동파, 그 다음에 시험용 경기용,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운송 또는 싣고 내릴 때 이 13호는 한번 눈여겨볼 만한데 피보험 자동차가 주 정차 중일 때 피보험 자동차의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자, 이것도 침수랑은 상관이 없겠죠. 14호는 무면허, 음주 또는 마약, 약물운전 관련된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걸릴 수 있는 항목은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우리가 차를 소중하게 여기는 차주라면 내 차가 침수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관련해서 침수와 관련되어서는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말고는 면책시킬 만한 사유는 크게 없어 보여요. 그런데 왜 뉴스 등에서는 주정차 금지구역에 차를 주차해 놓은 경우에는 침수되었을 때 보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냐면 바로 최대 선의의 원칙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험 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로서는 최대한 선의를 다해서 보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다라고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보험 계약자에게는 보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보험법상 도출되는 당연한 원칙인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차량을 위험할 수 있는 곳에 주정차를 해 놓는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최대 선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때에는 보험이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런 해석이 도출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보험사에서 그런 것을 이유로 나에게 면책 주장을 하고 나온다라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반박을 해야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보험 약관에 나오는 고의는 전혀 아니다라는 점을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될 겁니다. 고의로 인해서 면책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입증 책임은 보험사에게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최대 선의 원칙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신뢰관계가 훼손되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보험사가 주장할 수 있는데 최대 선의의 원칙에 따라서 보험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라는 것에 대한 주장과 입증은 보험사가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 차가 침수되었다라고 한다면 내가 가입한 보험 증권상에서 담보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만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즉시 보험사고 접수를 하시고 나서 보험사의 대응을 봐서 진행하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자, 제가 참고로 제가 가입한 증권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제가 가입한 보험증권의 가입증명서인데요. 증권번호 나오고 보험기간이 나오고 납입보험료 그리고 계약자와 피보험자 그리고 차량번호, 차명 그리고 차량의 가액이 나오죠. 그리고 연식 이런 게 나오고요. 연령 한정 특약이나 운전자 한정 특약 같은 경우에는 원칙은 모든 사람이 다 운전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이렇게 연령이나 운전자를 한정해서 실제로 보험료를 줄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운전한 경우에만 보험사고가 담보된다는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담보금액 간단히 보시면 대인배상 1 같은 경우에는 자배법에서 정한 금액, 대인배상 2는 무한, 대물배상은 10억, 그리고 자동차 상해로 제가 가입되어 있는 거 확인하셨고요. 차량 손해도 있고 그 다음에 무보험차 상해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약관으로 아까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차량 단독사고 보상특약 가입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차량 단독사고 보상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침수의 경우에도 담보가 된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렸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제가 차량 침수 사고를 당한 분들이 약관의 어떤 부분을 근거로 해서 보상받으실 수 있게 되는 것인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뉴스에서는 왜 주정차 금지 구역 등에 주차한 경우에 담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그 근거에 대해서도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차량 침수뿐만이 아니라 보험사와 지금 분쟁 중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제 사무실로 상담 문의 남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보험 전문 변호사 김주형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